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14번에서부터 17번까지 혈압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해보자고요. 가봅시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으로 혈관에 정의가 나오고 있죠.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안에서 생기는 압력이 혈압이래요.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혈압은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심장 박출량이란 여기서 나오는 심장 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말초혈관 저항은 말초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 저항의 정도를 말초혈관 저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정의되어 있네요. 그쵸? 혈압이 무엇인지, 심장 박출량이 무엇인지, 말초혈관 저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이제 혈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런 것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어서 이때 심장 박출량은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지며, 여기서도 계속 심장 박출량을 또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이 한 회당 심장 박출량에다가 1분당 심박수를 곱하면 심장 박출량이 된대. 그리고 1회당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 회당 심장 박출량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혈액의 양, 그리고 심장 근육이 수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막 잘 오므라드느냐, 오므라들지 못하느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몸무게가요, 항상 그 몸무게를 유지하려고요. 막 조금 빠져도 다시 그 몸무게 되려고 하고, 조금 쪄도 다시 그 몸무게 되려고 하고, 이런데요. 그것도 항상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나 봐.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할 때는 좀 쭉쭉 빠졌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원망스럽죠. 그래서 여튼 이 혈압에도 이 항상성이 지금 관여를 해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해 준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혈압에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이제 혈압은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혈압, 저혈압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혈압 조절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관여를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가봅시다. 체내 액체의 총량인 체액량이 우리 몸 안의 액체란 액체는 다 합해서 피뿐만이 아니라 수분도 있고 할 테니까 그것을 다 합한 양을 체액량이라고 한대요.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그러니까 콩팥에 의해서 체액량이 조절된다는 소린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콩팥에 의해서 체액량, 여기다가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은 참 대단해. 그죠?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다. 조절이 되면 혈압이
변화가 된다. 요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액량이 혈압 변화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 요거겠지 지금.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된다. 일단 콩팥으로 혈액이 들어가면 압력에 의해서 그 혈관의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된대요. 빠져나갈 거 빠져나간다는 소리겠죠. 여과가 돼서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혈액의 흐름,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한다. 다시 얘네들은 돌아가나 봐. 그죠? 그런데 반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얘네들이 체액량에 들어가서 막 흐르고 있는 애들이겠죠. 근데 얘는 이제 염분이네, 염분. 그죠?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여 세뇨관으로 이동한다. 요거 들어가 있으니까 오줌관 쪽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이동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내리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게 된대요. 하강을 하게 되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해서 당연히 감소하니까 소변 배설량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혈압에 관여하기 위한 그러한 요소들을 남겨놓는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감소하고 소변량은 줄어들지만 다시 혈압에 관여하는 것들은 남아지기 때문에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된다. 요 소리겠죠. 그러니까 혈압이 하강하게 되면 이렇게 감소시켜서 체액량을 증가시키고 체액량이 증가되면 체액량 조절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내린다고 했잖아. 증가했을 때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혈압이 조절되는 그러한 관계를 지금 하나 알아봤네요. 요렇게. 그리고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이 된대요. 첫 번째 조절 관계 보았고 이번에는 재흡수 과정에서 재흡수란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재흡수라는 건 그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지 지금, 그치? 말 그대로 재흡수지. 그래서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위에서도 본 것처럼 혈압이 하강이 되면 상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재흡수시켜서 이 혈압에 관여를 시키는 거겠죠. 그죠? 이러한 기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하강시켜서 나트륨을 다시 재흡수시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경로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네들의 역할로 인해서 나트륨이 재흡수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혈압이 하강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상승과 하강이 있을 때 하강할 때 이 기전이 이제 관여를 한다는 의미인가 봐. 그래서 하강하면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하여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고 혈압이 하강하면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고 레닌은 안지오텐신 1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가 여기에 이제 가미가 되나 봐요. 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 안지오텐신 2가 되며 안지오텐신 2는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이 기전의 흐름인 거죠 지금.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염분이 너무 이제 강하면 뭐 고혈압이나 뭐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은 이제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수분 또한 재흡수가 된다 이거겠네. 그래서 지금 혈압이 하강했을 때의 지금 요 기전 그 순서 해서 결국 이렇게 돼서 그 결과 체액량이 증가했죠. 체액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조절에 따라서 혈압이 상승하거나 하강한다라고 했으니까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체액량이 증가하면 상승, 체액량이 감소하면 하강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 순서에 의해서 혈압이 상승하는, 혈압이 조절되는 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함으로써 이 변환 효소가 혈관 확장 물질인 얘를 분해한대. 분해함으로써 안지오텐신 E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인과죠. 이럼으로써 이렇게 수축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키죠. 수축을 더 잘하게 하나 봐. 그렇게 함으로써 저항이 증가되면 혈압은 상승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보인다. 그래서 두 번째 혈압을 조절하는 그 방법을 보았고요. 또 나오네요. 또 한 번의 혈압 조절 방법이 나오나 봐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반사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세 번째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그래서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하는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하여 뇌로 신호를 보내고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된다. 흥분을 하면 혈압이 상승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에 따라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운동 중추가 흥분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신경계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카테콜라민이 분비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해당 기관에 작용한다. 카테콜라민은 혈관에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작용하여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여기는 하강했을 때에는 혈압이 하강했을 때에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고 카테콜라민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혈압이 상승이 되고 그치? 반대로 이제 하강의 반대니까 상승이 나오겠죠. 혈압이 상승하면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아까는 교감신경이었죠. 하강 때는 교감, 상승 때는 부교감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 여기는 카테콜라민, 여기는 아세틸콜린.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네. 신경 전달 물질이 심장에 작용하여 혈압이 하강한다. 그죠? 교감은 하강에, 부교감은 상승에 해서 상승과 하강을 시키는 게 딱딱 구분되어서 설명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교감신경계하고 콩팥, 세 번째 얘기했던 거,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콩팥, 얘네들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대요. 서로 작용을 같이 하기도 한데 카테콜라민이 아까 교감신경계에서 하강했을 때 상승시키는 그치? 카테콜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레닌의 분비 여기 어디에선가 레닌 나오고 있었죠. 그쵸? 그리고 또한 안지오텐신 E는
카테코라민 분비를 촉진한다. 얘는 또 이 분비를 얘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시죠? 두 번째에서 혈압이 하강했을 때 여기 레닌도 나오고요. 레닌 분비 증가하고요. 안지오텐신 1에서 변화효소에서 안지오텐신 2. 그죠? 그리고 나서 알도스테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상호작용하는 게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읽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전혀 너무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내용은 그냥 혈압 조절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14번 보시게 되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네. 1번 보시면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 증가에 심박수 증가가 동반.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혈압의 상승폭이 더 크죠. 왜? 고파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맞고 안지오텐신 2가 증가하면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의 나트륨량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답은 2번. 그리고 3번. 혈압이 하강하면 알도스테론의 합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변 배설량은 감소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다시 재흡수돼서 상승을 시키죠. 혈압을요. 그리고 혈압의 압력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하면 안지오텐신 1의 형성. 그렇지. 안지오텐신 2는 교감신경계 말단에서의 분비를 촉진한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15번 기억. 기억은 뭐였었어요? 보시게 되면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여 이거죠.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여 이렇게 되면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 요런 부분 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가장 적절한 것 뭐예요? 혈압이 하강하게 되면 그지? 그러니까 하강하게 되면이 아니지.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면 혈압이 하강하죠. 하강하니까 모세혈관의 압력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그대로 나와 있죠.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요거밖에는 찾을 게 없는 것 같아요. 5번은 1번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 반사도 바로 옆에 있네요. 문제 감사하게도 보기 좋게 해놨네. 그래서 신경 반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한 혈압 조절 부분이었었죠. 그랬을 때 1번 보면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한다. 부교감 신경은요 상승했을 때 작용하는 거였죠. 그러면 상승할 때 작용해서 하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억제되어야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2, 3, 4, 5번은 내용과 그때 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맞나? 한번 보시면 좋은데 사실 문제 풀 때 1번이 답 나오는데 그 다음 뭐하러 읽어? 그쵸? 그 다음 17번 보시게 되면 RAAS에 대해서 나오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R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어 고혈압이 발병할 수 있다. 그렇겠지.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이는 말초혈관이 좁아진 채로 굳어지는 말초혈관 재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좁아진 채로 굳어지는. 그래서 안 좋은 거지 지금, 그지? 그래서 높은 압력이 장기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초혈관이 좁아지는 것이다. 오히려 내 몸이 어떤 항상성 아니면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막는 거죠. 과도한 어떤 나트륨을, 그치?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제에는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칼슘 차단제 등이 있다. 다 차단제, 억제제, 차단제 이러네요.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나 콩팥에서의 카테코라민의 작용을, 카테코라민 아까 생각나시죠? 교감 신경에서 나타났었던, 그래서 하강되었던 것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억제제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네, 그치? 칼슘 차단제는 심장이나 혈관에 있는 근육에 칼슘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한대요.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억제를 하면 차단을 하면 좀 더 이제 수축이 조금 수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겠지, 그치?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말초혈관 제형성은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군. 그치?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한 이 제형성은 고혈압 상태를 너무 당연한 얘기네, 그치?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는 모두 심장 근육 수축력에 영향을 주어 심장 박출량을 차단이니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몸에서는 체내의 염분 농도를 조정하려는 작용으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겠군. 그치? 이게 지금 너무 이제 농도가 너무 이제 진하게 되면은 그 농도, 염분 농도만큼 수분도 재흡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되면 소변으로 나가는 양은 적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될 테고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2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그치? 얘가 1과 2 사이에서 그 도움을 주는 효소였었잖아요. 근데 억제제니까 당연히 이 생성을 억제하겠죠. 그리고 칼슘 차단제는 근육에 칼슘의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한다. 맞는 얘기고. 베타 차단제는 레닌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레닌의 양을, 그리고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1의 양을 감소시키겠군. 여기서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말이 좀 이상한 게 1에서 변환 요소로 가고 2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얘를 증가하고 감소시키고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혈압 조절에 대한 지문 마치겠습니다.